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그 일을 하룻밤새 해낼 순 없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비무장 상태로 만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바깥의 군비 축소와 평화를 위해 힘쓰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마음의 유연성을 갖는 일과 시각을 바꾸는 능력은 서로 관계가 있다. 유연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볼 수 있게 한다. 또 거꾸로 다양한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유연성을 키우는 훈련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게으른 지성인들이 제멋대로 생각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가장 유연하고 환경의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한 종이 계속 생존하고 번성했다. 오늘날의 삶의 특징은 갑자기 예기치 않은 변화가 생기며 가끔은 그런 변화가 매우 폭력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유연한 마음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런 변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준다. 또한 우리 내면에 있는 갈등과 불일치, 그리고 양면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연한 마음을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해지고 우리는 공포를 갖고 세계를 대하게 될 것이다. 삶에 대해 적응력을 갖고 유연하게 접근한다면 몹시 불안하고 소용돌이치는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유연한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한층 더 탄력 있는 인간 정신을 키울 수 있다. 달라이라마를 알게 되면서 유연하게 생각하고 늘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는 그의 능력에 나는 무척 놀랐다. 전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불교도라는 그의 독특한 입장 때문에 그가 강력한 불교의 수호자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상할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내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너무 경직된 시각으로 편협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글쎄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이따금 난 너무 생각이 유연해서 일관된 정책을 갖지 않다는 비난을 받지요. 그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어떤 생각을 얘기하면 난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정말 대단한 생각이군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이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면 난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여기고 동감을 표시할 것입니다. 가끔 난 이런 태도로 인해 비난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그렇게 행동합시다 하고 말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달라이라마가 우유부단하고 행동의 기준이 되는 어떤 원리도 갖고 있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말이다. 달라이라마는 분명히 모든 행동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그것은 모든 인간 존재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믿음, 자비심의 가치에 대한 믿음, 친절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소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 느끼는 동질감 등이다. 유연한 자세와 적응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결코 카멜레온처럼 되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우연히 접하는 새로운 믿음을 모두 흡수하고 우리의 정체를 수시로 바꾸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안내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만드는 것도 그 가치관이다. 우리는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우리의 경험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목표가 진정으로 가치 있고 어떤 추구가 무의미한 것인지도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기본 가치관에 변함없이 충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연한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 달라이라마는 먼저 자신의 믿음을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로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그 일에 성공한 듯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는 인간 존재이다. 둘째, 나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다. 셋째, 다른 인간 존재들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과 자신의 공통점에 의미를 둠으로써 그는 자신이 모든 인간 존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또 그 결과 자비심과 이타주의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지 약간의 시간을 내어 우리 가치관에 대해 명상하고 그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 가치관을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로 바꾸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삶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에 훨씬 더 자유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삶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는 자세는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소인 균형을 이루는 데도 중요한 기초가 된다. 어느 날 아침 달라이라마는 의자에 편히 앉아 균형 있는 삶을 사는 일의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삶에 대해 균형 감각을 갖는 것, 즉 극단을 피하려고 조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면에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그루의 묘목을 심는다면 처음엔 아주 기술적이고 조심스럽게 나무를 다뤄야 합니다. 너무 높은 수분은 묘목을 죽일 것입니다. 너무 많은 햇빛을 받아도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너무 적어도 묘목은 죽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묘목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을 예로 든다면 몸 안에 어느 한 가지 물질이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에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몸 안에 단백질이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 모두 해롭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조심스럽고 기술적인 접근, 다시 말해 극단을 피하려고 주의하는 태도는 정신과 감정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성취한 일이나 남보다 우월한 점을 생각하며 자만심에 빠져 우쭐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자신이 가진 문제와 고통을 더 많이 생각하고 존재의 불만족스러운 면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그 자만심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반대로 존재의 불만족스러운 면과 고통 등에 대한 생각이 자신을 완전히 짓누르는 느낌이 든다면 또 다른 극단으로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신은 완전히 용기를 잃고 무기력하고 우울해져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따라서 이런 상황에선 당신이 해낸 일과 지금까지 이룬 발전적인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긍정적인 성격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기분을 끌어올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기분이 좋아지면서 용기를 잃고 의기소침한 마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매우 균형 있고 기술적인 접근법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사람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영적인 성장에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는 많은 수행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수행을 할 때 극단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의 수행을 할 때는 경전을 공부하는 것과 명상하고 관조하는 수행이 함께 행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학문적이고 지적인 추구와 구체적인 실천 사이에 어떤 불균형도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적인 추구가 지나쳐서 명상 수행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배움 없이 명상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사물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잠깐 생각을 한 뒤 달라이라마는 덧붙였다. 다르마를 수행한다는 것, 다시 말해 진정한 영적 수행은 어느 의미에서 전압 안정장치와 같습니다. 전압 안정장치의 기능은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전압 변화를 막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었다. 당신은 극단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삶에 흥분과 열정을 주는 것은 극단적인 것이 아닐까요? 살면서 모든 극단을 피하고 언제나 중간만을 선택한다면 아무 개성도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는 머리를 흔들며 아니라는 표시를 하고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극단적인 행동이 어디서 오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이나 가구, 옷 같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예로 들어봅시다. 어떤 면에서 가난은 극단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누구나 가난을 극복하고 육체적인 편안함을 얻기 위해 노력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지나친 사치와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도 또 다른 극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부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만족과 행복을 얻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의 바탕에는 충분치 않다는 느낌과 불만족이 깔려 있습니다. 불만족과 더욱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물질을 얻으려는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극단에 치우치는 성향은 종종 마음에 깔린 불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를 극단으로 이끄는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겉으론 매력적이고 흥분감을 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해로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극단에 치우치는 것과 그런 행동이 가져다주는 위험을 보여주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봄으로써 당신은 극단에 치우쳤을 때 결국 얻게 되는 것은 고통뿐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가 미래에 나타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아무 책임감 없이 물고기를 마구 잡는다면 물고기의 씨를 말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는 성적인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물론 후손을 얻으려는 생물학적인 성욕이 있으며 사람은 성행위를 통해 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책임감 없이 성욕을 극단적으로 추구한다면 그것은 성적 학대와 근친상간 같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은 불만족 이외에 사람을 극단으로 모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주시겠습니까? 나는 편협한 마음이 우리를 극단으로 끌고 가는 또 다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편협한 마음을 말하시는지요? 물고기를 마구 잡아서 씨를 말리는 것이 편협한 마음의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눈앞만을 보면서 더 넓은 상황을 무시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배움을 통해 자신의 시각을 넓히고 좁은 시야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옆 테이블에 놓인 염주를 들더니 손으로 돌리면서 조용히 토론의 주제를 생각했다. 염주를 쳐다보던 그가 갑자기 입을 열어 말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편협한 자세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티벳은 수백 년 동안 불교 국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히 티벳 사람들은 불교를 최고의 종교로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불교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불교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주 극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극단적인 생각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